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분들을 위해서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정책이나 9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굳이 노인 정책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책이면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당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2025년 하반기부터 어르신분들께 도움될 만한 새롭게 바뀌는 정책 6가지와 2026년 변경되는 노인 정책 16가지를 모두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기 편하게 구분해 놓을 테니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해외 거주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을 할 때 재외동포청을 방문을 해야 했는데요. 11월부터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어르신분들은 영상 화면 내용 꼭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 대상 차량 지원이 되는데요. 이건 어르신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원래 국립공원 명소를 방문하면 일반 차량 통행이 어려워서 멀리 주차를 해놓고 일반인들은 도보로 국립공원 내부를 걸어서 이용해야 하는데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는 17개 국립공원 명소는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만 70세 이상 고령자 동반 가족의 경우 탐방 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추첨제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추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관리 시설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것도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섬이나 상암벽지의 경우 LPG 가스 사용으로 가스 사고 우려가 높은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서지역, 상안, 벽지 지역은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이기를 설치해주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철도 역산의 택배 발송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현재는 KTX 특송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변 편의점 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10월부터는 전국의 철도 주요역에서는 여간의 택배 접수 공간이 생겨서 역에서 바로 택배 발송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편의점 납부가 확대됩니다. 전국 편의점 약 5만 개에서 통행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고요. 주유소의 경우 내일 가격이 표시가 됩니다. 주유를 미리 해야 할지 아니면 내일 할지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 100개소가 우선 도입이 된다고 하네요. 내년도 65세 이상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사라지는 65세 이상 혜택도 있으니 이 부분과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65세 이상 은행 비과세, 통장 혜택 사라질 예정인데요. 비과세 통장 혜택은 바로 은행이자 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70세 A씨는 펀드를 약 4천만 원 정도 가입하여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예를 든다면요. 원래라면 약 8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었습니다. 저축을 통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저축하여서 약 200만 원의 이자를 얻었다면 원래라면 약 3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이라면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죠. 하지만 이런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사라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세제 개편을 발표하고 원래 비과세 혜택을 주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를 65세 이상 대상자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하기로 세제 개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은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어려워지고 이자 세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발표된 실제 세제 개편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변경되는 항목에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이 되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의 경우 올해 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실 수 없는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올해 안에 무조건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적금,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겠죠.
그중에 만기가 긴 금융상품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자나 투자 수익을 당분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증권사 계좌는 만기를 은행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기에 65세 이상 분들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좀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자금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되는 65세 혜택 15가지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확대가 됩니다. 트렌드 라디오는 어르신분들께 지난 6년간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홍보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내년에도 역대급 규모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분들에게 노인 일자리로 받게 되는 소득은 정말 중요하실 텐데요. 내년에는 더욱 많은 노인 일자리가 제공이 되니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노인 일자리는 대략 11월 말 또는 12월부터 신청이 된다는 점인데요. 가짜 뉴스들이 지금부터 노인 일자리 신청하라고 할 텐데 속지 마시고 11월 말에 트렌드 라디오에서 공지해 드릴 테니 그때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 혜택이 생깁니다. 현재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전국민 버스가 무료가 된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정책의 일부 내용만 부각시킨 완전히 와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2026년부터 월 5만 원대 대중교통 패스를 사면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객 패스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월 5만 원 이상 사용 시 나머지 금액은 무료가 되는 신개념 대중교통 정객 패스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걸 전 국민 무료가 된다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일반 시민은 6만 원대, 어르신은 5만 원대에 이용이 가능할 입장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K패스 환급 지원도 어르신분들은 올라가는데요. 기존 20%에서 내년부터는 30% 환급으로 환급률이 상향이 됩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을 봤을 때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은 좀 더 개선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주택을 약 19만 호를 공급할 텐데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공공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100만 명에게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운영됩니다. 공공체육시설 또는 복지관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운영해서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분들에게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활동이나 운동을 안 하면 어르신분들의 경우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근감소증은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면 참여하시면 좋은데 2026년에 100만 명에게 소득무관으로 75개 강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관 공공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제공할 텐데요. 아마 이 정보는 어르신분들이 모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트렌드 라디오에서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 2026년에는 꼭 작은 정책이더라도 트렌드 라디오와 함께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1인당 월 34만 9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거의 35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연말에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올 예정이지만 대략적으로 2026년 1월부터는 이 34만 9천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 관련해서 가짜뉴스들이 쏟아질 텐데요. 정부는 도대체 언제쯤 부부가액 폐지를 할 예정인지 트렌드 라디오에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관련해서 8월 13일 국정과제 국민보고를 통해 관련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보도로 나오면 가짜뉴스들이 내용을 과장 확대할 수 있으니 그땐 속지 마시고 트렌드 라디오에 댓글문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20%이지만 향후 2027년부터 10% 감액으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 40%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감액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이 구간 수급자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구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2구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구간의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통합장려금이 신설이 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들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게 어르신 한 분당 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분들 중에 소상공인이 있다면 희소식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연매출 약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 원을 지급을 해서 공과금, 보험료의 사용이 가능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도 나오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 공문에는 몇 줄만 나와 있지만 트렌드 라디오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이 정책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국 몇 개의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각의 정책을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돌봄 의료 복지를 한 번에 연결해서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다양한 정책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관도 다르고 신청 방법 등이 달라서 정책 대상자나 가족이 이걸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각각의 신청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이 되면 각 정책을 연결해주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연결이 되고 해당 전담 코디네이터가 대상자에 맞는 정책을 연결해줍니다. 보건소 의원, 요양, 식사, 이동지원 관련 정책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신청을 해주는 거죠.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현재 70세 어르신 김 씨는 당뇨 등 병원 정책, 낙상 위험 방지 정책, 장보기 목욕 청소 등 정책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도 제각각인데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구청장 지자체가 통합평가에서 개인별 계획을 세워주고 방문 간호를 해주거나 주간보호센터 지원 정책, 욕실 미끄럼 방지, 침대 옆 낙상 센서 등 주거 개선 정책들을 자동으로 연결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은 집에 살면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편리하게 이어지고 신청 또한 간편해져서 가족들의 부담 또한 줄어들게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광주 서구의 경우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들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 정책을 제공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케어 매니저가 찾아가서 평가 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경우 방문 진료, 방문 구강 케어, 방문 맞춤 운동 등 의료 서비스와 케어 안심주택, 주거 환경 개선, 병원 동행 지원, 돌봄 택시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 가사 도우미, 방문 목욕, 청소 등이 제공이 되고 기타 연계 돌봄으로 보건소, 지자체 등의 정책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대상자별로 지자체별로 제공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면 해당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나 어르신 그리고 해당 가족들의 경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정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운수사업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이 지원되는데요. 약 2,000건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택시나 소형 화물을 운영하는 고령 운전자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대당 44만 원 설치 비용을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되는데요. 어르신분들 거주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 이런 농어촌일 텐데 정부는 2026년에 농어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인데요. 24만 명은 정말 많은 인원인데요.
거기에 더하여 농어촌은 어르신분들이 주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농어촌 거주 어르신분들은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가족이나 지인이 농어촌 사신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책 또한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50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화면과 같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도 발표가 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내년도 정책으로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만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재산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필요한 재산 관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가짜 뉴스 세력들이 또 전국 전면 시행한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 할 텐데 딱 750명 정도만 받는 시범 사업이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색적인 정책인데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냥 신청만 해도 2만원, 3만원 한도에서 생필품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처음 방문 시에는 식품이나 쌀, 마스크, 라면, 우유, 휴지, 비누 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똑같이 2번 이상 방문하면 그때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준다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 소식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검토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현재 65세가 넘어서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2026년 예산안에는 은퇴 계층 대상으로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는데요. 특화 교육 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 계층에게 구인난 업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관련 정책도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정책이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5일부터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10만 원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최대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니 헷갈리지 마시고요. 9월 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하는데요. 1차 어르신 상품권을 신청하신 분들도 2차로 추가로 받으려면 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요. 신청은 온라인 스마트폰 신청도 있고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센터 신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신청하려고 주민센터 가신 분들이 있던데 주민센터에서 신청 못하니 영상 내용을 꼭 봐주세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1차의 경우 예산이 마련 안 된 지자체들이 있었는데 2차 때 예산 마련이 된 곳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일단 꼭 내 지자체가 가능한지는 신청을 통해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신청 전화를 하던지 모바일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꼭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상품권은 헬스, 수영 등 스포츠 관련 시설이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검색을 하셔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링크가 나오는데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들어가시면 화면에 어르신 상품권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주소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지역과 소속구가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 선택지에 없는 지자체는 예산 확보 중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 다음 차수 때 신청해야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다음을 누르시면 약관 동의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에서 전체 약관 모두 동의를 하셔도 되고 읽어보시고 동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면 간단한 신청 대상자가 나오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간편 인증 절차를 이용하신다면 카카오 네이버 패스 또는 은행 인증서가 있으시면 이용하셔도 되고요. 문자 인증을 원하신다면 문자 인증을 누르고 이름 적으시고 휴대폰 적으시고
문자 전송을 누르시면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번호가 올 겁니다. 그때 인증번호를 적으시고 인증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다음은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화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듯 1551-9998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 신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9월 1일 행안부 보도자료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과 함께 9월달 정부의 각종 지원들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 정부의 지원으로 9월 이후로 지역화폐 할인율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역화폐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곧 추석 때문에라도 지출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지역화폐가 할인율을 올릴 때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할인율이 다르고 할인 대신 캐시백을 해주는 등 할인 방식, 적용 날짜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지역화폐를 쓰면 최소 7%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있기에 소비를 할 때 안 쓸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할인율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화폐 할인율은 최소 7%부터 시작해 수도권은 10% 할인, 비수도권은 13% 할인, 인구 감소 지역은 15% 할인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 할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5% 할인이 추가되는 것인데요. 수도권 중 특별 재난 지역은 15%, 비수도권은 18%, 인구 감소 지역은 20%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구매 방법, 1인당 구매 한도는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를 해보시고요. 어르신이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분들은 은행 등 지역마다 구매처가 따로 있는데 각 지역별 구매처에서 확인을 꼭 해서 이왕 돈 쓰는 거 저렴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추석도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꼭 끝까지 봐보세요. 경기도 포천시는 지역화폐 할인을 15% 해줍니다. 개인별 충전 한도가 80만 원인데요. 포천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할인율이 대폭 올라간 것으로 보이네요. 희망 화성 지역화폐는 수도권이라서 월 충전 한도 100만 원, 인센티브 10%를 제공합니다. 여기는 100만 원을 충전하면 추가 10만 원을 주는 구조입니다. 상주시도 월 구매 한도 200만 원, 캐시백 15% 환급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가평군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무려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 서산은 18%, 보령 태안 서천은 15%를 받을 수 있고요.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지역화폐 할인 또는 캐시백이 13%로 올라가고요. 광역시나 특별시는 주목하셔야 할 점은 광역시 단위 지역화폐가 있고 지역구 단위 지역화폐가 따로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는 13% 할인인데 비해 북구, 남구 지역화폐는 18% 할인을 해주기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구 단위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적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부산도 동백전 캐시백을 13%를 해주는데요. 여기도 지역구 단위 지역화폐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대구 또한 지역화폐를 13% 할인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할인율이 올라갔다 보니 기회 좋을 때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9월 15일부터는 2024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 원, 사용액의 20%를 환급해주는 정책인 상생페이백이 시작됩니다. 이 정책은 카드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카드를 쓰신다면 누구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도 됩니다. 2024년 9월에서 11월 때 대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신 분들은 증가분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30만 원 한도로 지급이 되고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일시는 9월분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페이백으로 온누리 상품권 받으시면 5년 안에 쓰시면 되고요. 이건 다들 모르실 텐데요. 상생소비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이 상생소비복권도 자동 응모가 됩니다. 신청 한 번에 두 가지 정책이 신청이 되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카드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상생페이백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는 내용이 모두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 시행이 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9월 15일이 되면 또다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생소비복권도 설명드릴 텐데요. 9월 15일부터 정부가 상생소비복권 10억 원 지급 이벤트를 하는데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총 10억 원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 누적 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복권이 지급이 되며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각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각 100만 원, 4등 약 1,300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복권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해당 복권은 9월 15일부터 상생소비복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 트렌드 라디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무료 정책이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2년간 정부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해당 내용 시행된다면 9월 중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3일, 한영 등 회계법인이 8월 27일에 공동 개최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 배드뱅크 대략적 시행 일정과 기준 대상, 우선 적용 대상 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채권 매입은 올해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약 1년에 걸쳐서 채권 매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이 배드뱅크 채무 감면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감면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월부터 올해 말 기초수급자분들의 채무 감면을 해주고 그 외의 분들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배드뱅크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발생한 연체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7년 이상 연체,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 개인 연체자가 대상이고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9월 12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업 협회들과 채무조정 협약을 맺고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해 1년에 걸쳐 금융업권 및 공공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대상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박 및 가상자산 매매, 성인 오락실, 점수럽 등 유흥, 사행성 관련 채무, 부정대출, 카드 발급, 보험 사기 등 불법행위 관련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배드뱅크 정책은 구체적인 시행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조만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드뱅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상황에서 코로나 때 부채가 연체가 되어 채무 만기가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배드뱅크가 나온 것인데요. 장기 연체 채권의 경우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채무자에게는 부담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조정하고자 이 배드뱅크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즉각 재기를 위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듯하네요. 따라서 이 배드뱅크 제도는 현재의 채무조정 제도로는 도저히 돈을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해서 채무를 매입해서 일괄 소각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정책은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정책이 아니고 채무 감면 대상을 정부가 자동으로 지정해 해당 대상자의 연체 채권을 통째로 매입해 소각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알아서 매입 후 소각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드뱅크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7년 이상 연체이면서 상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100%를 소각해준다고 하고요. 말씀드렸듯 수혜 인원은 133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소요 재원은 약 8천억 원으로 채권 매입 규모는 약 16조 원이 매입될 전망입니다. 매입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채무 감면 진행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채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서 상환 능력 평가,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면서 저소득층으로 판단되면 100% 전액 소각을 해준다고 하고요. 상환 능력이 있다면 80% 원금 감면을 해주면서 최장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상 진행 일정은 7월 초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원래라면 9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가이드라인이 9월 채권 매입 관련 협약을 업체들과 하고 10월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인데요. 문제는 현재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어떻게 분담을 하냐를 두고 협의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당초 제시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무튼 정부는 빠르면 9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통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배드뱅크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빠르면 9월 내에 통지가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상황을 주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채무 소각을 할 것이라고 하니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권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지난해 우리가 사용한 의료보험을 환급해 준다는 얘기고요. 요게 8월 28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환급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걸 제도 이름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의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의료비 상한이 있습니다. 그 상한 이상으로 내가 만약에 의료비를 냈다, 치료를 많이 받았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 상한이 넘은 만큼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국민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작년에 2014년에 의료비가 어느 정도 나가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모든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부 분들, 제가 213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213만 명 정도만 환급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연락이 오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 본인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정부가 요새 조금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환급하는 금액이 올라가서 2024년에는 약 2조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급받는 분들은 약 213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하고 말씀드렸듯 2조 8천억 원이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액은 약 131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받는 금액은 다르겠죠. 평균이라는 점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환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 부담금을 직접 청구를 하였기에 미리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이 환급을 받으셔야겠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사전급여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환급되는 금액을 미리 요양기관에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사후급여라고 하는데 이 사후급여 같은 경우는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 만약 개인별로 의료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을 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표를 통해서 내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가입자인데
내 월 기준 보험료가 57,000원 이하다.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 원으로 작년에 내가 87만 원 이상 의료비를 내셨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 소득 1분위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도 있는데 13,800원 이하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 분들의 경우는 지금 한 11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작년에 내가 의료비로 313만 원 이상 지출을 하셨다. 혹은 400 얼마를 지출하셨다. 라고 한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환급이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 분위가 낮은 분들일수록 환급될 확률이 또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요. 따라서 정부는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 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명에게 의료비 환급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전에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하신 분들 약 108만 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받으신다면은 따로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계좌로 환급이 된다, 자동으로 환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지급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동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급 신청 안내문이 시청자분들한테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연령별로 따졌을 때 65세 이상 분들이 121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 중에서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65세 이상 대상자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모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 영상을 꼭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 요거를 보낼 거예요. 요게 의료비 환급을 신청을 해라 라는 안내문인데 요거를 받으신다면은 공단 누리집, 공단 홈페이지죠. 그리고 아니면 건강보험 모바일 앱, 아니면은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문의는 1577에 1000번으로 하실 수가 있고 신청은 이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방문 신청을 원하신 분들은 본인 사는 지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시면 본인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급 지급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70대 A씨는 여러 가지 병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작년에 총 진료비 8천만 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의료보험으로 6,500만 원을 공제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1,6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도 있으시지만 중요한 거는 소득 1분위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액이 87만 원으로 확정이 되셔서 이 87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1,356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1,300만 원을 이분 같은 경우는 환급을 받으셨던 거죠.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사례는 저소득층 어르신인데 본인의 의료비가 1,400만 원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환급액을 1,300만 원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최종 본인 부담액이 87만 원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8월 28일부터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계좌를 등록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급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9월달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트렌드 라디오는 이렇게 정부 정책을 설명드리는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하이프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거 화면처럼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이 많은 분들께 노출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버튼이 보인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